천지가 진동했다. 지진은 바로 소년이 일으킨 거였다. 그걸 알아챈 코미족 사람들은 모두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가장 힘이 센 자, 족장도 마찬가지였다. 이걸 어떻게 이겨? 족장의 머릿속에 맴돈 생각이었다. 그는 이 시대의 법, 가장 힘이 센 자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법을 따르며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코미족 무리도 머리를 조아렸다. 역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 가장 힘이 센 자, 한 놈만 제압하면 다 끝난다는 걸 잘 안다는 듯. 소년은 만족에 충만한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그대로 족장을 향해 직진하자 자신을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린 족장이 소리쳤다.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족장을 필두로 모두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소년이 족장의 머리맡에 다가와 섰다. 고개를 들고 대답하거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족장이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보았다. 붉은 얼굴에 박힌 서글서글한 눈이 예뻤다. 하지만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가 도저히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바룬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래도? 코미족 족장 바룬이 고개를 들자 소년이 씩 웃으며 말했다.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파눔이라고 해.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바룬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서 비, 눈, 우박, 번개 그리고 운석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람도 떨어졌다는 소리에 바룬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예, 그렇습니까? 파눔님, 그래. 한데 어찌 이 누추한 곳으로 오신 겁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있어서야. 무슨 일로? 바로 내일을 구하는 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내가 말한 건 아주 먼 내일이라는 뜻이야. 바룬은 3살배기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온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파눔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자기 머리로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한 바룬이 눈을 질끈 감았다. 바룬과 그의 일족은 들으라. 나는 오늘부터 너희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려 한다. 파눔은 때리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예상 밖의 결과에 바룬이 두 손을 들고 파눔의 족장 거행식을 행하는 듯 흔들며 소리쳤다. 와, 바룬을 시작으로 코미족 모두가 그를 따라했다. 그런데 갑자기 파눔이 오만 인상을 쓰며 지팡이를 아래로 휘둘렀다. 깜짝 놀란 바룬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했다. 하지만 맞지 않았다. 예상 밖의 결과에 그가 얼굴을 가린 손을 치우고 앞을 보자 지팡이가 땅에 꽂혀 있었다. 당황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바라보는 바룬을 본 파눔이 웃었다. 바룬은 순간 창피해 얼굴을 붉혔다. 파눔 이전에 코미족에서 제일 힘이 센 자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가장 센 힘이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다. 너희들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려는 거지. 말을 마친 파눔은 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땅에 꽂힌 지팡이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땅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지축이 흔들렸다. 말 그대로 인공지진에 코미족은 다시 겁에 질렸고 파눔은 그런 코미족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 올렸다. 하늘을 향해 뻗은 파눔의 손에서 번개가 일었다. 그러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이내 세상은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으로 빗방울이 몰아쳤다. 파눔이 다시 하늘을 향해 뻗은 손에 힘을 주자 이번에 검은 먹구름 사이로 천둥이 치며 번개가 일었다. 오늘 최초의 전기를 일으키는 자인지도 모르는 파눔. 그가 구름과 지표면 사이 전류이동 현상인 번개를 붙잡은 듯 한 줄기의 번개가 파눔이 땅에 꽂은 나무 지팡이로 내리꽂혔다. 낙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코미족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 중에는 우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 진짜 겁먹지 말래도 다치지 않아. 자연현상이니까. 어떻게 코미족들이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힘이라고는 근육에서 나오는 근력과 그 근력을 사용해 널쩍다리 뼈몽둥이를 휘두르는 게 최고인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말이었다. 하늘의 힘을 사용하는 파눔에게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신비한 힘을 지닌 이방인 파눔은 그럼 그들의 모습에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갔다. 그도 처음엔 그런 힘을 무서워했으니까 말이다. 모두 고개를 들어. 나를 무서워해서 피하면 안 돼. 너희들은 나를 도와 먼 훗날 다가올 악을 물리칠 씨앗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야. 살살 달래는 파눔의 말에 코미족 사람들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저게 뭐야? 하늘이 맑게 개었어. 무지개도 떴잖아. 모두들 겁에 질려 움츠려 있는 통에 날이 갠지도 몰랐던 코미족 사람들의 입에서 말이 쏟아졌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에 다시 뜬 해에게서 나온 싱그러운 햇살에 나무와 풀들이 노래하는 듯 바람에 살랑거렸다. 다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진짜 하늘님이네.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하늘에서 온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나? 신이니까 부리는 거겠지. 파놈이 신인지 사람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코미족의 웅성거림 사이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저기 좀 봐. 코미족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파눔의 나무 지팡이. 믿을 수 없게도 죽어있던 나무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고 있었다. 모두의 입이 쩍 벌어졌다. 새싹은 이내 무럭무럭 자라 잎이 되었고 가느다란 나무는 점점 굵어져 한 아름으로도 감싸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 지팡이가 아름드리 나무로 변하는 타임랩스. 그 광경에 코미족들은 모두 신비한 마법을 본 듯 얼이 빠져 있었다. 그렇게 커진 나무는 결국 코미족 사람들에게 그늘까지 만들어줬다. 바룬이 아이처럼 촐랑대며 파눔에게 다가왔다. 이게 혹시 요술입니까? 그래, 어쩌면 요술일 수도 있지. 파눔님은 귀신이거나 요물이십니까? 아니, 난 사람이야. 아까도 말했잖아.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어찌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까? 그야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도 이보다 어렵지 않을 만큼 바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그가 연신 고개를 갸웃대자 파눔이 말했다. 아직 너희들이 알기엔 어려운 개념이야.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어. 파눔의 주입식 교육이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머리에 우겨 넣어라. 그래도 쓸모는 있으니까. 역시 주입식 교육의 효과였는지 파눔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바룬의 질문은 더 이상 없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오신 겁니까? 사람의 기본 속성 중 하나 호기심. 역시 바룬도 사람. 파눔이 말해줘도 알지 못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질문했다. 그러자 파눔이 답했다. 그건 내가 아직 끝맺지 못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게 무슨 일이죠? 세상을 구할 7개의 별의 힘을 지닌 바타를 위한 일. 바탈이 무엇입니까? 영웅이야.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지. 내 힘을 그들에게 주려고 해. 역시 파눔의 입에서 스핑크스를 다시 소환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쏟아졌다.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하는 바룬에게 파눔이 재밌다는 듯 웃었다. 바루나, 바룬이 쳐다보자 파눔이 말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이거란다. 파눔이 나무 기둥에 손을 뻗었다. 손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빛들이 춤을 추며 그림을 그리듯 형태를 만들었다. 바룬이 보고 말했다. 빛이 이상합니다. 무슨 그림 같기도 하고 점 같기도 한데요. 이건 빛이 아니라 문자란다. 문자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말 대신 생각을 전하는 도구란다. 말도 안 돼.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전한다니. 뭐 바디랭귀지도 있지만 그건 몸으로 하는 거고 도구로 생각을 전한다는 말에 바룬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정말 말을 하지 않고요. 그래, 그래서 이걸 지켜줘야겠어. 너희들이 말이다. 파눔이 손끝에 힘을 한 번 더 주자 빛 기호들이 나무 기둥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파눔의 손에 만들어진 빛은 사라졌다. 바룬이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 나무를 지키라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 맞아. 이 나무를 지켜야 해. 이게 도장이거든. 도장이요? 응, 도장.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나중에 이 도장의 주인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이 나무를 전해줘야 하는 거야. 이 도장이 이 세상을 구하게 될 거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만 나무가 불에 타거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불에 타지 않거나 죽을 수 없는 나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바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고개만 갸웃거렸다.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파눔. 어느새 둘 옆에 와있던 부족장이 말하자 파눔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머리를 긁었다. 나도 몰라. 그날에 주었던 것이거든. 파눔의 황당한 대답에 부족장이 멍한 눈으로 말을 잇지 못하자 족장이 말했다. 그럼 바탈 나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탈에게 전해줘야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거 좋다. 어차피 파타를 위한 나무이니까. 파눔의 칭찬에 바룬이 해벌쭉 웃었다. 나와 함께 미래를 구하자. 바루나, 대신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게. 파눔이 작은 손을 바룬에게 내밀자 그가 그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파눔 어차피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안 한다고 하면 때리실 거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내가 작다고 나를 무시해서 그래. 손을 잡으면 때리지 않아. 절대로. 그게 그 소리잖아요. 그런가? 파눔이 멋쩍은 듯 배시시 웃었다. 그럼 그가 내민 손을 바룬이 덥석 잡으며 말했다. 이제 때리지 마세요. 손을 잡았으니까. 바룬의 말에 갑자기 파눔이 깔깔 웃기 시작했다. 바룬과 부족장도 덩달아 웃었다. 이로써 이방인 파눔의 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이방인 파눔과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힘으로 제압한 거였지만 어쨌든 해결됐으니 엔딩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파눔은 부푼 희망을 담고 그대로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가로 눈물이 스몄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고마워 자분비. 그리고 미안해. 안녕. 2018년 5월 광활한 우주 유성체 하나가 궤도를 이탈해 지구로 향하고 있었다. 계산에 따르면 한반도 근처로 추정되는 유성체.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산속에 떨어질 수도 있는 운명을 가진. 하지만 이 유성체는 그냥 유성체가 아니었다. 바로 파탈을 깨우기 위해 지구로 떨어지는 약속된 유성체. 그리고 파눔의 예언이 시작될 바탈스톤이 들어있는 유성체였다. 그 유성체가 지금 바탈들을 깨우기 위해 우주에서 지구로 향하고 있었다.